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좀처럼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리 증시 오늘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양시장 나란히 1%대 밀리면서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에서는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 이 회담 진행하겠다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이 러시아 쪽에서는 24일 이 외교장관 회담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군 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는 악재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주변국도 이로 인해서 오늘 비슷하게 밀려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요즘 들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오후 들어 탄력이 좀 줄더니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1,192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 통해서 오늘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운주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의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반면 해운주의 표정은 밝습니다. 바로 실적 때문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에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 리스크로 국제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스크로 움직였던 또 다른 관련주, 바로 사료 관련주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곡물 그리고 사료 관련주의 오름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2026년에 폴더블폰의 출하량이 약 1억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한 조사업체의 분석과 또 여기에 국내 증권사에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주 오늘장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대외적 리스크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오늘 짚어보면서 주 후반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블클럽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만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333 34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여러분 띄어쓰기 잘 하셔야 합니다. 수익, 띄어쓰기, 나침반, 그리고 띄어쓰기 더블클럽 치신 다음에 참여 코드 같습니다. 3333 34번만 입력하시면 화면 속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특히나 김대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1년 증권사 경영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 이 1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방송 이외에도 대표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이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한번 꽉 차게 방송이 끝나고도 장중 대비 대표님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곧 힌트 드릴 더블 종목, 여러분 힌트가 어렵더라도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 그리고 종목보다 중요한 대표님이 직접 짜주시는 훨씬 더 중요한 타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이곳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여러분 오늘의 더블 종목까지 꼭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년 증권사 노하우를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는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변동성도 너무나 짙고요. 이 대외적 리스크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포트에 이 변동성 어떻게 대비 전략 짤 수 있을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동 수익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을 당할 때 공포스럽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닥칠 때, 이때 공포감을 느끼면서 시장에 위축된 상황으로의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이 공포를 상품화해서 사고 팔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 빅스 지수가 주요 거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포가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빅스 지수는 가격이 급등하는 형태로의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질 때만 빅스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때에도 빅스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장, 해외에서 전쟁이다,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견이 상충을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의 이벤트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이슈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외에 금리 상황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여러분께서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께 자세히 경험치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의 증시는 어떠했을까? 금융시장은 어떠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는지 오늘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까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은 2,4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겨우 250개만 상승하고 10개 중에 9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나름대로의 해석과 결론을 내드립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첫 번째로의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전체 평은 폭탄은 터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슈로의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악재는 소멸됩니다. 그때가 바닥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과거에도 그러했고요. 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악재로서의 영향 주는 내용들에 대한 이벤트는 그 악재가 노출되는 시점이 주가의 바닥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폭탄은 터지기 전까지만 폭탄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라고 오늘 장에 대한 첫 번째로의 관전평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흐름. 앞서 설명드린 대로 2,400개 종목 중에서 겨우 250개, 거래소 코스닥 합쳐 250개, 10종목 중에 9종목이 하락을 했죠. 10종목 중에 한 종목 올라간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곡물, 이 최근에 전쟁 이슈와 관련된 영향으로 인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의 주요 흐름을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의 내용은 제가 이미 지난 2주 전 흐름에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었죠. 지금의 장은 상승 턴오버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바닥 따지기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또 어느 구간에 가면 매물권, 저항선, 돌파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이슈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한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이 참전한 전쟁 흐름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2001년 10월이었죠. 2001년 9월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9.11이었습니다. 미국이 10월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했습니다. 공중 폭격을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시점은 한 차례의 충격 이후에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서의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구간이 공습을 했던 시점에서의 2001년 10월입니다. 이후에서의 상황에서의 지수 흐름입니다. 얼마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는 일봉, 하루하루 주가 변화를 그려낸 차트가 아니고요. 월봉입니다. 긴 흐름에서의 주가 패턴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달을 하나의 봉으로 집약시켜 놓은 차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략 한 6개월여 흐름에서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의 2003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라크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미국이 공습을 했던 상황에서의 전쟁이었죠. 이때의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한 차례 전쟁이 발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과정은 이렇게 6, 7개월 이상의 흐름에서 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제가 경험한 과거에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판도, 흐름, 내용은 폭탄이 터진 이후에서의 시장 상황은 우리가 우려하는 공포스러운 앞으로 전망시 어두운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아니고 오히려 폭탄이 터지고 나면 악재로서의 영향은 끝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고 오히려 이후의 주가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으로 영향을 줬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핫한 종목들의 흐름에서의 내용들은 원유, 천연가스, 곡물 관련 종목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내용에서의 흐름이 원유 관련주가 꼭 중앙 에너비스만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상황 하에서의 원유 상승과 관련된 움직임을 줬던 종목들은 한국석유가 있었고요. 또 GS 오일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었지만 유독 강한 종목이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최근 장에서의 흐름이 원유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체 종목이 확산되기보다는 단일 종목 흐름으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유가와 관련된 전체 종목으로 투자하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한두 종목으로 압축되어진 흐름에서의 진행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SK나 GS나 그 정유업체로부터 기름을 사다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가치 구조를 따지기보다는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유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유가는 최근 95불까지 상승 이후에 단기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정체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현재 시점에서 캡처해서 자료화 시킨 시점이 오늘 대략 1시, 2시 상황에서 이 자료를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난 상황에서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에서의 유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궁극으로는 100불을 넘어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흐름적인 측면에서 지금 유가가 바로 급상승하는 흐름으로서의 오늘, 내일, 이번 주 상황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좀 안정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또한 유가가 지금 급등하는 추세가 아니고 다시 재상승을 위한 도약 과정에서의 숨고르기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유가 관련 종목들의 흐름 또한
연속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루 상승, 하루 조정, 그리고 또 유가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장주죠. GSE. 이게 그 영남권 그 도시가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슈나 테마의 흐름에 대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선도주, 대장주 어떤 종목이 이 장을 끌고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대장주가 꺾이면 나머지 2등, 3등, 4등 주들은 테마 이슈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순식간에 꺾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유 관련주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면 일단은 대장주인 GSE 주가를 판단해 보시면서 내가 공략할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종목은 왜 강할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 상황 하에서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우리가 주가 고점과 거래량의 고점은 동일선상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대봉의 거래 증가 현상이 아니고요. 꾸준한 상태에서의 거래. 이 말은 바꾸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장대봉의 거래량이 형성이 됐을 때는 물량을 이전시키고 빠져나갔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장대봉의 거래량과 장대봉의 윗꼬리를 다는 음봉의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고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GSE 형태의 주가 흐름과 같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전일 이전 단계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오늘장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자. 이 물량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에서 추가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의 모습이고요. 내일장에서 장대봉과 장대 윗꼬리의 음봉의 모습이 진행이 된다. 그럼 고점이 나오겠죠. 하지만 현 시점, 오늘 시점까지의 흐름을 판단해서 보게 된다면 대장주이고요. 주가의 패턴은 살아있는 측면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당 종목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 그리고 시황을 보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 가격이 운송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천연가스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한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고점 가격 5.5불이죠.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품 시장에서 종목별 단위를 이제 책정할 때 조금 이따 농산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농산물의 단위는 부쉘이라고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성인이 한 자루 멜 수 있는 무게 한 25kg 정도 되는 1부쉘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천연가스는 단위 자체가 우리가 키로 또는 그 귀금속 온스라고 얘기하죠. 천연가스는 압력입니다. 1kg 입방미터당 압력이 몇이냐에 따른 왜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팁이었고요. 천연가스의 최근 가격 여러분 급등했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죠. 최근에 일정 부분 상승하고요. 중간 단계에서의 원유와 비슷한 흐름에서의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의 기초 상품의 가격 대비해서 GS의 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시장의 이슈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또 한 번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초 상품의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꺾일 때는 순간적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테마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꼭 감안하셔서 내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투자자 분들께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가 최대 유럽의 곡창 지대이죠. 가장 많은 생산 그리고
옥토라고 합니다. 땅이 그렇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 옥수수 관련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곡물 가격에서의 흐름 또한 연속적으로 흐름이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 오늘까지의 곡물 가격, 밀을 위시해서 대두도 있고요, 옥수수도 있고요, 곡물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잘할까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해외 데스크, 나이 데스크 담당 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품 관련한 원자재 그리고 해외에서 움직이는 기타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더 통찰력 있게 판단을 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밀의 가격의 흐름을 보더라도 전 고점 부근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가격에서의 움직임 또한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인데요. 미래생명 자원이 그 곡물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거래량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 측면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장에서 오늘과 비슷한 형태의 거래량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핵심 이슈에서의 테마 이슈 종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축약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도 종목 GSE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슈 테마는 외부 요인입니다. 국내 자체적인 생산된 이슈 테마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외부 가격 변화도 항상 체크하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스탠스가 바뀔 때 급격하게 주가 변화를 나타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위축 과정에서는 이런 이슈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을 선도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움직이는 장에서는 이슈 테마에 의한 소형주들이 갑자기 꺾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장 미국 시장도 잘 체크하시고요. 내일 장 대응을 잡아가실 때도 지수 관련해서 반대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측면으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바닥 따지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은 일련의 그 바닥을 다져가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지난 2월 8일에 시장은 한 차례 하락이 나오겠지만 주식 파는 때 아니다. 반등이고 이 박스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2월 15일. 과정이죠. 하단부 위치해 있다. 박스에 하단부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 정확히 이 시간입니다. 지금 파는 자리 아니다. 분명하게 박스 하단부에서 리바운딩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시장은 리바운딩 나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박스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아직 시장의 흐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흐름과 내용들에 대한 전체 전략과 전망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고요. 또 오늘 교육방송이 있죠. 교육방송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방송에서 오늘 박스 방송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참여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우리 서한 앵커가 노란톡방 참여 방법 그리고 오늘 교육방송에 대한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앵커 내용 부탁합니다. 네,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에너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이 사료 관련주까지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반등을 기다리자 하는 기대감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관련된 사항들 오늘의 흐름을 통해서 주 후반에 대한 전략 잡고 계신 분들 이 노란톡을 통해서 방송이 끝나고도 대표님과 소통 가능합니다. 이 QR코드예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333 34번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 보이는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1시간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과 만날 수 있지만 방송이 끝나고도 이곳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곧 공개되는 더블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종목명 공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이곳에서 대표님이 직접 전략 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년 증권사 노하우 그 경력을 통해서
그 경험 고스란히 여러분께 전파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입장하셔서 그 모든 경험 노하우들 여러분의 노하우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더블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BM 또 관련된 소식이 오늘장에 나와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더블 종목에 대해서 또 재점검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재점검 들으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내일장 궁금하시죠?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내용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딱 장을 열어서 환율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내일 장은 원달러 환율 동향에 대한 시장 전환 시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일 비롯해서 이번 주 상황에서 진행되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왜? 지금의 장은 환율이 변화해야 우리 시장이 움직입니다. 어제, 오늘 장 증시 외적인 내용에 대한 악재에 비해서 시장은 견조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4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결론적으로 판단해서 종목들의 하락률은 또 하락한 종목 수는 많았지만 전체 지수의 흐름에서의 측면을 보면 양봉이었습니다. 아래 꼬리 단 양봉 흐름이었습니다. 모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흐름. 왜? 환율 시장이 조금씩 스탠스를 지수에 시장에 긍정의 요소로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내용을 이전 시간에 또 저희 노란톡방과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희 더블클럽의 시장과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장이 가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가져와서 국내 주식을 사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국내 투자 비중과 해외 투자 비중을 판단해 볼 때 해외 투자 비중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대략 한 9% 정도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1.4%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기도 했지만 전체 포트의 수익률은 대략 9%가 났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1.4%입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해외 시장에서 다 났습니다. 비중이 더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환율이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와야 되고 기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본에 대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최근 상황에서의 환율과 시장의 움직임은 반대로의 부의 관계로, 역의 관계로, 리버스의 관계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최근 1월 들어서 주가가 3,000포인트 수준에서 2,600포인트까지 곤두박질쳤죠. 왜 빠졌을까요? 왜?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팔아서? 그건 지나간 데이터이죠. 왜 팔았을까요? 환율이 변화했기 때문에 판 겁니다. 환율이 기존의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각이 변했다. 전망이 변했다. 환율 시장에 앞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주식을 내다 갖다 판 겁니다. 그 환율이 조금씩 긍정의 상황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내용은 제가 교육방송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종가상으로 환율 시장에서의 흐름이 변화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관 가장 큰 시장이 외환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입니다. 주시장은 작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흐름에서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내용입니다. 세 개를 제가 여러분 별표를 3개 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3개 안 드립니다. 여러분께 체크하실 거는 금리, 환율 어렵죠. 저는 가격만 찍어서 여러분께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4원 전환 흐름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살짝 했죠. 종가상으로 단일가에 깼기 때문에 내일 가격은 보정된 흐름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1194원의 흐름이 깨지는 순간에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안 나옵니다. 내일부터는 1194원 이하로 가격이 진행되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그만 팔자.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러한 스탠스로 전략이 바뀝니다. 1192원 전환되면 이때부터는 주식을 사볼까? 일부 종목 그래 매수해봐 라고 오더가 내려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1185원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라고 합니다. 아, 바뀌었다. 시각 바뀌었어. 매수. 우리는 1185원이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아, 흐름의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보고 따라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런 환율의 변화 상황에 대한 내용을 내일장 이번 주 상황에서 깊이 있게 주의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흐름으로서의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단기 공략 종목으로의 접근을 시켜드렸던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단기 종목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지만 딱 뜰 자리가 된 거죠. 왜 뜰 자리가 됐을까요? 주가가 특정하게 악재에 의해서 급락하는 경우들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일시적인 악재 상황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장대 음봉으로 하락하는 경우에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목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단기 공략으로서 리바운딩 되는 과정에서 최대 10%, 짧게는 5%, 7% 정도 수익률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공이 모든 종목들이 이런 형태로서의 진행되는 확률로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통상 악재에 의해서 장대 음봉을 줬을 때 한 번 더 빠지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고 싸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템포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당땅 이런 형태로 한 번 더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점에 들어갑니다. 바닥점을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장중의 흐름과 힘 패턴들을 보고 분석하는 거고요. 우리가 노리는 것은 저점을 어느 정도 찍어간다라고 할 때 고점을 잡는 거죠. 아,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먹고 나와야겠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손절하고 다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께 접근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때 어느 형태로의 접근이 가능하냐면 장대 음봉을 줬을 때 장대 음봉의 중단부 가격까지 항상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 다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움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었죠. 가격적으로 36만 원, 7만 원까지 반등 줄 것이다. 틀림없이. 왜? 주가 패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딱 한 차례 한 6%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제끼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기간 조정 거치고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종목들 어떠할까요? 공이 비슷한 형태입니다. 효성 TNC 최근에서의 흐름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음봉을 2개 줬죠. 갭을 줬습니다. 우리가 봉을 분석을 할 때 봉은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개의 봉, 3개의 봉을 하나로 판단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빼기도 합니다.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략 봉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 동일 패턴의 흐름들이 갭을 주고 내려갈 때는 더할 수 있다. 하나의 봉으로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있었고요. 또 기타 다른 내용에서의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 바닥 찍었죠. 바닥 최저점 우리가 못 잡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힘과 흐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중단부까지 반정을 줍니다. 이렇게 가겠죠. 가장 유명한 최근에 현대산업, HDC 현대산업입니다. 이런 최대 악재를 맞은 종목도 동일합니다. 폭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장대 음봉 줬습니다. 하락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장대 음봉, 제일 큰 장대 음봉 이후에 조금 기다립니다. 한 템포 쉬어주십니다. 따다당 빠지죠. 그리고 반등을 줄 때 이 가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워낙 악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음봉의 중단부까지 이 가격까지 상승을, 반등을 만들어주는 흐름으로서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매매 측면에서 5%에서 10% 구간에서의 공략 방법에 의해서 비교적 안전한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패턴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무서우셨죠?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내용들, 흐름들, 전망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자리를 옮겨서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에 대한 또 중요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히든 종목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2일 김대준 전문가님과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앞서 교육에서 이번 주 후반 전략, 이 환율만 보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키워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게요. 1194원, 1192원, 1185원 이 흐름들 짚어가면서 아무래도 이런 환율 변화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그런 흐름들은 이곳에서 대표님께서 장중 내내 이렇게 브리핑 해주시면서 팔로우 해주십니다. 네,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333 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 짙은 장 뉴스 팔로우가 필수입니다. 그 부분 어려우신 분들도 이곳에서는 대표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요. 시장 대응 대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공개되는 더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에서 꼭 더블 종목도 가져가시고 이런 변동성 짙은 장 대표님과 함께 든든하게 장중 대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뭐 요즘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짙어서요. 네. 대표님이 또 주셨던 에코프로비엠도 단기적으로 또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의 더블 종목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도 단기 공략 측면에서의 노려볼 만한 오.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한앵커, 네. 그 커피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최근에 그 커피 가격이 오. 연초 대비해서 그 커피 생산물, 농산물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초 대비해서 현 시점에서의 가격이 2배 반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100불에서 250불까지 올랐습니다. 맞아요. 별다방 가격도 4,100원에서 올랐어요. 4,500원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왔습니다. 하나 더, 네. 서한앵커.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드시고 그 많으시죠. 그렇죠. 그 음식점이 가장 많겠지만 음식점 다음으로 많은 자영업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첫 번째, 치킨집이 8만 개 있습니다, 중국에. 진짜 많다. 두 번째, 커피숍이 7만 개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부동산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업이 6만 개 있습니다. 편의점이 4만 개 있습니다. 교회가 5만 5천 개 있습니다. 와우. 오늘 여러분께 드릴 그 내용에서의 종목은 커피 관련 종목입니다. 커피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올 1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반 수준에 비해서 2배 반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그 곡물 가격, 밀, 옥수수 등등의 가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최근까지 움직임이 진행됐던 농산물이 커피입니다.
커피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관련한 종목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이 커피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각 커피숍에 원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이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단기 공략 흐름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가격과 타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방송에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주셨고요. 오늘 따블 종목 여러분 5글자입니다. 대표님께서 커피로 힌트를 주셔서 갑자기 생각난 게 대표님 혹시 먹방 좋아하세요? 먹방?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 정말요? 네. 저는 최근 들어 그 먹방에 빠졌는데 네네. 진짜 신기한 게 이 먹방러 방송하시는 분들이 또 즐겨 하시는 음료가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음식을 드시는데 이렇게 또 좋아하는 그 방송인들마다 좋아하는 음료가 달라요. 뭐 콜라 드시는 분도 있고 매실 음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취향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음료 이상형 월드컵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물, 탄산수. 하나, 둘, 물. 셋. 물. 네. 오, 그럼 물, 우유. 우유입니다. 우유 주스. 우유입니다. 우유시다. 우유. 좋아합니다. 그럼 우유, 밀크티. 우유입니다. 우유 네. 좋습니다. 우유 녹차. 우유입니다. 그것도. 우유. 네. 우유가 오래가네요. 네. 우유 탄산음료. 우유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유 커피.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역시 대표님 저와 취향이 같은데요. 네, 무지하게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원두가 있어서 그 원두로 오늘 제가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바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돈내산, 내돈내산으로 한 여러분께 따른 추천입니다. 요 커피 정말 맛있고요. 특히나 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에요. 요 향이 아주 좋아서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고 이곳에서 오늘의 5글자 힌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곳에서 오늘의 따블 종목 오늘 오후 8시에 교육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333 3만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후 8시 무료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다 제시해 주시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군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르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접근으로 공략을 해주신 만큼 입장해서 꼭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따블 종목 외에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점들 많아서 오늘 또 그 질문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대표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문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대표님이 아까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던 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천연가스, 뭐 유가, 곡물값, 알루미늄까지 움직였는데 특히나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시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건가? 그럼 나는 그럼 올라타도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쟁 이슈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없어져 버렸죠. 맞아요. 긴축 기조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3월에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전까지는 금리 이슈가 시장을 최대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악재로서의 영향이었습니다. 주시장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약재가 나타나면 또 하나의 약재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상황은 지금 호전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원자재, 곡물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은 시장의 상황과 연동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슈 테마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지수가 약세장에서 이런 재료 테마주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때의 상황부터는 지수 반전 포인트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타이밍을, 시점을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실제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까지의 흐름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실제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 지수가 터닝 포인트가 만드는 시점에서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전쟁 관련에 대해서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 주입니다.
지금 대표님 뉴스가 나온 게요. 6시까지 이 전국에서 11만 명 확진자가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한 이 미미율에 대해서 오히려 각국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화장품이었다가 어제는 또 엔터주였어요. 네. 그래서 과연 또 이 리오프닝 주에 대한 순환매 또 어디로 돌아올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대표님은 이제 어디 쪽으로 또 매기가 쏠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일요일에 누워서 축구를 이제 유럽 축구를 보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 경기를 봤습니다. 2개의 도움골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때 영국의 이제 구장에 있는 관중들을 보게 되면 6만 관중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맞아요.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없어요. 힘듭니다. 영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이 위드 코리아를 진행했던 나라이죠. 정점 찍었습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 전망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은 이러한 흐름으로 읽어가시면 정확할 겁니다. 리오프닝은 우리가 여행 항공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여행 항공주가 이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바닥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올라갔죠.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백화점에 가서 맞아요. 화장품도 사고 가방도 사고 쇼핑해야 모자도 된다고 사고 했어요. 쇼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꾸며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겠죠. 어머,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와우. 제가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까지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여행 항공주, 여행주라고 하면 하나투어 최근 단기 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내일부터 관심 가져도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바닥에서 일정 부분 상승했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입니다. 잠시 쉬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겠죠. 잠시 쉬어주는 구간. 그리고 엔터주들 공연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제 오늘의 흐름에서 바닥점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종목들의 맞아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여행 그리고 엔터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점에서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오프닝 이 순환매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이 먼저 움직였는데 여행 가기 전에 당연히 쇼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연 보러 가야 한다 해서 엔터주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힌트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아모레퍼시픽, SM으로 이 기술적 반등이 올 때도 됐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요. 방송이 끝나고도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소통 가능합니다. 여기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4번만 입력하시면 이 노란 톡을 통해서 대표님과 이런 시장의 매기가 쏠리는 곳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네. 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더블 정보로 말씀드린 종목은 단기 공략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꼭 방송에 들어오셔서 타점 확인하시고 내일장 공략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그 타점 이곳에서만 저희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대표님과 함께 더블 종목으로 여러분의 포트 든든하게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궁금했을 텐데 여러분 내 돈 내산 오해하지 마세요. 제 돈 재산으로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 블루마운틴 원드로 오늘의 더블 종목 향긋하게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